지금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가 점입 과정인데 명태균을 홍준표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저 기사 날짜 한번 보세요. 2월 20일 홍준표, 명태균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만난 적 없대. 근데 홍준표가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면은 지금 명태균이 제시하는 그 홍준표의 혐의점들 그런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면은 여론 조작하는 게 뭐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으로 보면 명태균하고 홍준표하고 같이 감옥에 있게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는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 건이었다고 하면 쟤네들 뭐라고 썼을까요? 김문길이 알았네 몰랐네. 열 몇 명이 찍은 골프 사진에 딱 그 부분만 오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길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던 놈들 아닙니까? 한 사람 사회를 보는 것 같고요. 사회하고 그 행사의 메인 게스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사진 확대해 보면 저렇게 나오죠. 명태균 확실하고 홍준표 확실하죠. 이 행사가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4년 3월 21일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 이게 이제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지금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10년도 넘게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저게 2014년이면은 박근혜 때 창조경제란 말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돌아다닐 때 2014년이면 저 때가 세월호 사건 나던 바로 그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명태균 씨가 저 정도 행사에서 사회를 봤다 그러면 저 지역에서는 진짜 알아주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게 CEO 그 아침 조찬 그 행사 같은 게 진짜 좀 나름 그 지역에서는 알아준다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거기에 또 만약에 사회자를 모신다면 웬만하면은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행사 그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부르게 되는데 명태균 씨를 사회자로 불렀다. 그러면은 그 참석자들이 다 안다는 뜻입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회자 자리가 용납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이재명 대표 강의원의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가 관악구청 강당이었어요. 사진을 막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나는 푸남 모른다. 한 번도 본 적 없다 하면 잣대는 거예요. 사회자하고 그 행사의 호스트 정도는요. 미리 계속 만나서 대화해야 되잖아요. 저런 사진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기가 어디예요 근데? 무슨 호텔? 창원에서 웬만하면 저 당시에는 풀먼 호텔이라고 여기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저 호텔? 그건 모르겠습니다. 풀만 호텔. 그러니까 홍준표 거짓말이 딱 드러나는 상황이고 홍준표가 그저 거짓말 하나 더 들켰죠. 명태균하고 연락한 적 없다 그러는데 아들이 연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 나오니까는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자, 어저께 명태균의 SNS 한번 보겠습니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적이 대선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이게 명태균 씨의 말을 2월 17일 걸 받아다가 누군가가 대신 올렸죠. 지금.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그 돼지가 오세훈, 홍준표인데 이게 이제 대선 관련해서 막 터뜨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홍준표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평생 감옥에 썩게 하겠다. 저거는 그 헤드라인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명태균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럼 저거 뭐 어떤 반응이냐면 생각보다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그렇죠. 웃고 말죠. 근데 사진이 나와버렸잖아요. 우리 명태균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야기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데 지금 검찰이 명태균, 김건희 의혹을 작년 3월 달에 알고도 뭉갰다. 작년 3월 달에. 올해 말고요. 그건 1년 전에 이미 알고도 뭉갰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접 뭔가 그 금전 거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걸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앙지검으로 일찍부터 접시키지 않았던 건 창원지검에 그냥 묻어놓고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왜 계속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느냐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와서 검찰의 그 속내가 너무 그냥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 창원지검장이라고 했던 그 정유미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미 지검장의 그 오만한 태도들도 그런 검찰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때요. 창원지검장도 이름이 김성은이었다. 뭔가 좀 약간 소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유미를 꽂아요. 네. 원래 정유미가 저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주의 검사들인데 출세하려고 정유미가 그러니까 일반 검사 시절에는 꽤 괜찮았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윤 딱 줄 서가지고 창원지검장 따내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정유미 국회 법사위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 알고 있었는데 뭉갰다. 그게 주가 조작 사건과 구조가 아주 유사하죠. 네. 만약에 윤석열 탄핵 안 됐으면 이미 명태균 게이트 수사 발표하고 김건희하고 서로 관련된 점은 없고 그 정도는 또 뭐 의례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고요. 근데 어제 큰 대박 사건 터졌죠. 김상민, 그러니까 김건희가 김영선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 이건데 이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제 김건희, 명태균 관련해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요거는 22대 공천에 관련된 문제예요. 김영선이 21대 때 보궐로 의창갑 거기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2024년 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이런 거야. 김상민이는 유명한 친윤검사야. 출마도 하기 전에 문자 돌리고 해갖고 난리가 났었던 막 바로 그놈인 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그런데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그만하시고요. 지역구를 옮기든가 그만하시고 이번에는 김상민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관 자리 드릴게요. 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더니 김영선이 빡이 친 거야. 장관 그깟게 뭐라고. 그래서 이준석 신당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비례공천 1번 해줄 수 없겠냐. 그게 이 맥락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칠불사 사태가 이제 이 김상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 슬쩍 들은 게 김영선이 결국에는 이준석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내가 비례 1번 주면 내가 그동안 있었던 김건희하고 있었던 일을 다 폭로하겠다 했는데 그게 불발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발되고 나니까 김영선이 갑자기 태도를 틀어가지고 나 장관직 받을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민이 튀어나온 거에는 한동훈과 김건희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카톡 터지면서 쟤네 둘이 왜 틀어졌나 거기 원인에 김상민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원 의창이라는 지역구 안에서만 김상민 믿는 사람, 김종양 믿는 사람, 김영선 믿는 사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 의창만 이랬겠느냐. 모든 지역구에 김건희가 꽂고 싶은 사람들 가지고도 이렇게 윤석열 쪽하고 김건희 쪽하고도 뭔가 알력 다툼이 있었을 텐데 특히나 왜 김상민한테 이렇게까지 김건희가 했을까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더 올라오긴 했는데 김상민의 프로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해외 불법 재산 환수. 이 팀에서 일했었던 그 기간이 있는데 저는 이 기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김상민이 조국 수사를 했다, 뭘 했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김상민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조국 수사할 때 김상민이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 정도의 급이었었는데 해외 불법 재산 환수에 있던
그 사람이 해외에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데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걸 담당하는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한 커넥션이나 조언을 받아들이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론 좋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김상민 왁구는 김성훈과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느낌이 김성훈 김성훈과 차장이랑 그 전에 이제 그 홍보 담당하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상민 뭐 이렇게 가지고 아니 이게 골 때리는 게 그 맥락이 다 맞네. 국정농단입니다 이건. 관저에 대통령실 직원이 인사 관련한 서류 들고 가면 김건희가 소파에 앉아서 검토하고 윤석열이는 파자마 입고 이렇게 한 바퀴 슉 돌다가 그건 뭐야 그러면은 이따가 말해줄게. 그럼 뭐요? 장관 자리를 김건희가 노골적으로 김영선한테 이 공천 양보하면 내가 나중에 장관 줄게. 와 씨발 전화를 받네요. 이게 뭔데요? 설사 아무도 모르는 관계에서 잠자리에서 이 사람 장관 시켜주면 안 돼? 할 수는 있어도 예. 누군가가 딜을 하는데 현역 국회의원한테 이거 양보하면 내가 장관 줄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여러분 화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김건희의 그 말을 김영선이 실제 믿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만약에 뜬금없이 그 전혀 활동이 없던 영부인이 전화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면은 이 뭔 소리니 헛소리니 하고 넘어갔겠죠. 근데 평소에 김건희에 대한 어떤 소문이나 실질적인 권력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김영선이 믿었으니까 화를 내고 이준석을 찾아가고 칠불사 난동을 피우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 현직 검사를 아무 문제 없이 출마를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 검사라면 관련한 법도 좀 찾아보고 했을 법한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했다가 지금 일을 당하고. 근데 본인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법무부나 검찰에서 정직 때리고 해임 권고까지 할 상황이면 굉장히 큰 사안인데 이걸 막아주는 김건희. 이 뒤에는 김건희라는 백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 뭐 이렇게 주는 것도 내가 대통령한테 말해볼게요가 아니라 내가 줄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되는 정치적 이벤트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건.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개사과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머릿속에서 지어낸 시나리오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나게 큰 삽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모른다기보다는 그게 애들 수준인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난 딱 어떤 네. 느낌이냐면은 계엄까지가 다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검사 권력과 총장의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들여보니까 다 덮으면 돼. 공권력으로 검사들로. 계엄에 설사 실패하더라도 덮으면 돼. 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야당 니들이 아무리 지져봐라. 내가 사과 하나 봐라. 그래 사과 먹고 싶다 그러면 개사과나 받아. 이런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건데 와 이건 정말 노골적인 게 더군다나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짚어야 될 포인트가 윤석열 취임식 이후에 윤석열이는 명태균을 안 만났다 그랬잖아요. 취임식 전날 뭐 말이 맞나 당에서 했던 바로 그 통화가 공개가 됐잖아요. 윤석열이가 대국민 사과한다 치고 나와가지고 그 후로는 연락을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김상민 공천은 22대 건이에요. 작년 이야기라고. 그런 식으로 엮여 있다 이런 건데 김건희는 제가 봤을 때 정권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 김건희 뉴스로 도배를 할 겁니다. 웬만한 장관들은 다 김건희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그 김건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은 지금 검찰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냐면은 김성훈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세 번 다 내용이 달라. 기각한 내용이 달라. 첫 번째 일자 영장 기각 증거인멸과 제보 무료가 없대. 이거 지금 윤석열을 지키느라고 정상적인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막아서 물리력으로 저항을 했잖아요. 2차 구속영장 신청 기각, 직권남용 관련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해라.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윤석열을 경호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막 법원이 거기까지 써주기도 하거든요. 지금 2월 18일 날 3차 구속영장 신청 기각은 각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대요.
영장마다 이유가 다 달라. 기각시키는 게. 그러면 검찰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다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김성훈이가 구속이 되면 그것이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누구한테 더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검찰한테 제일 간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비화폰 서버에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걸 검찰이 알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검찰의 태도를 본다면 그냥 법원에 던져주면 됩니다. 그냥 그 영장 청구 들어왔어. 그냥 법원에 판단해 주세요. 하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닙니까? 왜 지가 먼저 판단합니까?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걸 왜 지가 먼저 판단해서 이건 안 되라고 자르냐고. 예. 평소에 검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비화폰 서버 증거 인멸에 관련해서 그 단편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노상원이 쓰던 비화폰을 김용현이 가지고 검찰과 통화했던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일련의 이런 것들이 검찰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진동 차장검사? 뭐 네. 이 정도 사람하고 통화했었지만 나중에는 그 위급까지 통화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검찰도 같이 공범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김용현이 검찰하고만 통화를 했겠느냐. 여기 안에는 김건희도 가지고 있는 비화폰으로 검찰과 통화 안 했겠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통화 안 했겠습니까? 이게 라인이 여러 군데로 되어 있고 김용현은 김용현 나름대로 이 검찰과 김건희가 내통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 본인 라인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런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어차피 얘네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다 해결될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좀 보니까 우리 생각이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10위였다면 드러나는 건 100 이상일 거다. 상상치도 못하는 게 사회 분야가 많잖아. 대통령의 임명권이요. 무려 2만 자리 정도 된답니다. 얼마나 많은 매관 매직을 했겠어요. 이 김상민이 공천하게 도와주면은 장관 줄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 주둥아리에서 나옵니까? 지금 현대 필요하지 않은 있잖아. 지금 보니까 명태균이 황금폰 까이는 것 같아. 계엄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다. 심하다 진짜. 역겹습니다. 명태균 씨 오셨네요. 명태균님, 그 국회 증언 불참은 죄송합니다. 한가발은 못 벗겨도 홍판표랑 오세발은 확실히 벗겨드릴게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이분이 구치소에서 이건 가능해. 새날 방송 볼 수 있대. 아 그래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 접견하다 들어왔대요. 난또 6시면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요 지금 이 채팅창에 나타난 명태균님 고소당할 수 있어요. 진짜 명태균한테. 아까 뭐라 그랬지?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명태균님 새날 채팅하다가 고소당할 수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